미국 핵 전력의 최종 병기로 불리는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이 부산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부를 둘러봤는데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본 북한, 추가 도발할지 관심입니다. 은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략 핵 잠수함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명확한 표현도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핵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같은 얘기예요. 네. 그거는 잠수함 중에서 이제 추진 그 방법이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그 원자로를 가동해서 물 속에서 이제 그 전기를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네. 물 위에 안 올라와도 돼요. 아하. 그래서 2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디젤 전기 잠수함이 있는데 이거는 물 위에 올라와야 돼. 계속 올라 네. 충전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적한테 들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 또는 핵 잠수함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 이거를 전략 핵잠 줄여서 그래요. 네. 전략 핵잠수함. 그다음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적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거나 항공모함 맨 앞에서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이런 잠수함. 그런 잠수함을 공격 핵추진 잠수함 또는 공격 핵잠수함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부상에 들어온 켄터키함은 어떤 겁니까? 켄터키함이 전략 핵잠수함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죠. 아.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정말 오랜만이죠. 보통 이제 핵무기를 싣고 다닌다 하면 어느 정도 무기를 싣고 있고 그 무기의 위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현재 우리가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이잖아요. 네. 원자폭탄을 나르는 운반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전략 핵폭격기, B-52, 뭐 B-1B 이런 거 아시죠? 네. 싣고 다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BM. ICBM은 대륙간 탄도탄이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된 게 SLBM이에요. 이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보복 전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육지가 공격받으면은 초유까지 생존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미국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공격했다 순치더라도 미국의 잠수함 물속에서 어딘가 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켄터키함은 핵무기를 싣고 있는 잠수함인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이거 싣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정책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싫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SSBN인데 네. 거기 핵무기 싣고 다니지 않으면은 깡통이죠. 그러나 이제 정상끼리 약속을 했고 그러나 이제 핵무기를 싣고 다닌다 하면은 또 반핵 단체들 뭐 반대도 하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비거리 이런 걸 이제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싣고 왔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어제 이제 켄터키함에 윤 대통령이 직접 올라가서 내부도 또 확인을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외국 정상이나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본 일이 자주 있는 겁니까? 저도 어제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해군 생활을 32년 했는데 아, 직접 하셨잖아요, 또. 저도 미국 잠수함도 뭐 핵잠수함 타봤어요. 네. 타고 2주 동안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공격 핵잠수함. 아. 근데 이 전략 핵잠수함은 정말로 비밀 보안 유지 등급이 상당히 높아요. 네. 타지도 못했는데 대통령은 해군 출신도 아닌데 타셨더라고.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보안 유지를 강하게 하는 이 전략 잠수함에 대해서 예. 보여주는 거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핵무기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 핵잠수함이 들어오자 북한은 바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또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쏠 만큼 두려운 것이냐라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두려우니까 반발을 하죠. 네. 저는 분명히 반발하려 예상을 했어요. 이 단거리라 해도 사실상 550km, 고도 50km 이렇게 간 거는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북한의 이제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 이 미사일은 소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 네. 이거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 단계에서 팝업 기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맞출지를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활용한 이 미사일인데 어제 쏜 게 그런 미사일일 거예요. KN-23, KN-24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제 이 550km를 달랐는데 순환 비행장에서 부산까지가 약 554km였어요. 거의 비슷한 거리죠.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맞춤형 도발을 했다. 그래서 아무리 한미가 공조하고 전략 자산을 운용하고 해도 네. 자기들은 모든 표적에 대해서 골고루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소형 전술 핵무기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할 거예요. 작년도에 김정은이가 선언했잖아요. 핵무기를 공갈무기로만 여기지 말라. 네. 그러면서 법제화도 했어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남한도 이제 공격 대상이다. 그래서 전술 무기, 그러니까 고위력이 아닌 저유력의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 전역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칸데르 이런 데다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을 하면은 남한의 이제 주요 표적,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표적이라든지 사드 기지란 이런 공격할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물에서 어디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 이제 위력적이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건 잠수함 자체를 그럼 탐지할 수 없느냐? 그래서 잠수함을 공격할 수는 없냐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도 있지만은 미국은 러시아의 핵 무기 실은 잠수함이 출항하면은 네. 이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 교환을 해요. 그 출항과 동시에 추적 감시를 해요. 그래서 서로 뭐 숨기는 게 이 그 작전의 성공 요소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하시라도 그 위치를 노출 않기 위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핵전투사령관, 네. 그다음에 잠수함 함장 이 라인만 정보를 공유해요. 그리고 지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게 하는데 네. 이렇게 극비리에 움직이는 잠수함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해군 생활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뭐 화성 18호까지 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뭐 이스칸데르 이런 거에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남한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핵무장 하자. 북한보다 우리가 경제력이 4, 50배 차이 나는데 왜 절절 매야 되느냐. 네. 이런 막 여론이 비등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핵무장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또 관리하고 한국하고 핵무기 사용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일단 이제 부산에 들어온 켄터키함 언제까지 머무르겠다 얘기는 없는데 혹시 이런 의미가 우리 해군과 같은 연합훈련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까지 전략 핵잠수함하고 훈련은 사례 한 번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극비리에 움직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추적 감시하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하고는 수시로 해요. 훈련을. 우리하고 뭐 감시하는 훈련도 하고 서로 잡아내는 훈련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전략 핵잠하고는 아마 훈련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한 번 도발은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식의 도발 카드를 꺼낼까요? 지금 북한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네. 그리고 너무 한미 공조가 강화되니까 자기들 말빨이 안 막히잖아요. 이제 핵무기 가지고 계속 우리를 맞박하고 위협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면서 개발한 핵무기 때문에 네. 이걸 계속 선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느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맞춤형 공격 이 부산까지 공격하는 거. 네. 예를 최근에는 또 그 ICBM을 쏴가지고 NLL 이남의 공해상에도 한번 떨어뜨렸단 말이죠. 네.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한미 공조가 강화돼도 우리는 마이웨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핵무기를 ICBM 같은 걸 도발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 또 보면 화성 18형도 고체 연료로 바꿔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있겠고 혹시 핵실험이라는 카드도 꺼낼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인도나 파키스탄도 6번을 핵실험을 했는데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음. 근데 북한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파키스탄이나 이와 같이 우리도 6번 핵무기 실험했는데 인정을 안 하느냐. 우리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이번 같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부산에 왔어요. 그럼 네. 내심은 기뻐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우리가 핵무기 가진 거를 이제 확실히 견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력의 핵무기는 사용을 못하면 서로 죽잖아요.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깨고 뭐 소형의 전술 핵무기는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어. 네. 이런 의지를 이제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핵 실험도 적지 않게 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아주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워싱턴 선언이 실질화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발보다는 대화의 문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북한도 내심은 하루빨리 대화를 해야 되겠다. 네. 뭐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하. 핵무기 가지고 계속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뭐 저 싱가포르 회담 주선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국제 제재가 심화되니까 북한은 지금 굉장히 고립 상태잖아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그래서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뭐 핵무력 2017년에 핵무장을 완성을 선언했어요. 예.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이것만 완성되면은 이 경제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 주민들을.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악수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좀 교류를 하기를 원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어제 또 그 남북 미군도 있던데 월북이었죠. 월북이죠. 월북 미군도 있던데 그런 계기를 틈타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예. 월북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아직도 왜 넘어가지를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걸 계기로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양쪽이 다 그런 내심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너무 강대강으로 가면은 서로가 피곤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다 정치인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화도 일면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강으로 가면은 코너에 몰아버리면 사고를 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남한 국민들도 피곤하죠. 국지도발 같은 거 하면 하루아침에 막 주식이 딱 떨어지고 정말 국민들은 피곤한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북한한테는 지금 우리가 한미 공조에서 압박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한미일 공조는 더 탄탄해지고 북한의 여지는 없어지고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북중러 한미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뭉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그 내달 그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또 회의를 한다는데 그동안 뭐 국제회의 G7이나 이런 데서 잠깐 만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별도로 만나는 거는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가장 급선무가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2번이나 회담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 무산됐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면은 이제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치솟는 거죠. 북핵 문제,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제 북한의 위협을 일단 방어하겠다 차원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 이런 걸 한미일이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다음에 요즘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걸 제공만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